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판다스를 배울 건데요. 판다스 기초 문법부터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스가 무엇이냐 하면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파이썬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모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다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import 판다스 as pd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외부 모듈입니다. 뭐 내부 모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임포트하면 인식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방법은 터미널로 갑니다. 터미널로 가서 pip install 하고 판다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다스만 이렇게 설치되는 게 아니라 판다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뭐 numPy라든지 이걸 종속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속 모듈까지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설치할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 파이찬 같은 경우 여기 메뉴 이렇게 눌러 보시면 세팅이 나옵니다. 세팅이 나오면 이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밑에 보면 파이썬 인터프리트를 누르고 요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여기에서 판다스라고 검색하시고 요걸 클릭하시고 여기 인스톨 패키지를 눌러가 설치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법을 택해가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판다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이렇게 임포트 모듈을 했을 때 빨간색 줄이 이렇게 없죠. 그러면 이제 판다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수업을 할 거냐면, 물론 책도 좋겠지만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공식 사이트, 판다스 공식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제공해 줍니다.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검색창에서 판다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 내려보세요. 약간 내려보시면 여기 보면 pandas.pydata.org 이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요 왼쪽에 보면 getting started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위에 인스톨 판다스는 저하고 같이 했죠. pip 인스톨 판다스 얘가 모듈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getting started 이걸 클릭하면 판다스 기초학습법이 여기에 보면 뭐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저하고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있죠.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판다스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튜토리얼인데요. 이 플러스 누르면 여기 어떤 요약이 있고요. 요 오른쪽에 보면 요 있죠? 튜토리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저하고 같이 뭐 1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사이트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다스를 처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해야 되겠죠.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렇게 임포트 하면 됩니다. 자, 이미 해놨어요. 우리는 파이참에다가 판다스,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건 물론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pd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판다스를 할 때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걸 보다 더 인식하거나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 형태, 테이블 형태로 된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우리 테이블 하면 요거 하나하나 세로로 이거 칼럼이라 하죠. 칼럼, 칼럼, 칼럼 여러 개의 칼럼이 있고요. 한 줄 한 줄을 로우라고 하죠.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럼과 로우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샘플 예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참에다가 요 밑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요 부분은 파이썬이죠. 우리가 판다스를 공부하려고 하면 일단 먼저 선수학습을 해야 되는 게 파이썬 기초 정도는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우리가 요 모양을 뭐라고 합니까?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뭐를 넣을 수 있습니까? 딕셔너리를 넣을 수 있어요. 딕셔너리인데 보시면 요 부분은 키가 되고요. 요 부분은 값이 되죠. 그러면 네임이라는 키가 있고 요 이름들을 담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키가 되고 이 나이 3명에 대한 이름이 있듯이 3명에 대한 나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리스트가 되고요. 키와 값 형태죠. 요거는 성별이고 성별 3명에 대한 성별이 있죠. 요렇게 이 딕셔너리를 뭐 별도로 만들어가 요 안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요 갈로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그 딕셔너리를 이렇게 많이 파이썬에서 배우고 사용을 했는데 이 딕셔너리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눈에 이게 파이썬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를 거예요. 파이썬을 잘 몰라도 우리가 그 표 형태로 나타내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만든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이죠. PD 데이터 프레임 해가 딕셔너리를 넣으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프린트 해서 df 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이거는 이름 칼럼, 나이 칼럼, 성별 칼럼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는 인덱스죠. 인덱스는 이제 요거를 이제 번호 매겨 놨는 건데 보통 이제 0번부터 1번,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덱스를 이렇게 번호를 붙여 놨습니다. 물론 이 인덱스는 나중에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익숙하지 않아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예제를 하나 만들어가 자, 어떻게 한다고요? 판다스를 사용하려면 import 판다스 그리고 별칭이 as pd 이렇게 쓰죠. 그리고 뭐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뭐 df 하면 데이터 프레임 약자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면 pd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요 클래스죠. 데이터 프레임 해가 요 안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되느냐 하면 딕셔너리를 넣어주면 돼요. 요렇게 만들면 돼요. 이 딕셔너리. 그러면 별도의 딕셔너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바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딕셔너리 기호죠. 여기에다가 뭐 한글로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키를 만들어요. 이름. 그 다음에 값을 만들면 되는데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의 이름을 넣습니다. 뭐 한글로 해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홍길동. 그 다음에 김철수, 그 다음에 이영희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큰막.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은 우리가 뭐 나이 할까요? 나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뭐 22세, 33세, 44세 이렇게 하면 세 사람의 나이죠. 그러면 홍길동의 나이는 22세가 되고 김철수는 33세, 이영이 44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하는 칼럼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성별은 대신에 이제 데이터가 맞아야 되겠죠. 사람 이름이 3명이면 나이도 3개, 성별도 3개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뭐 한글로 해도 돼요. 남. 그 다음에 남. 따옴표 해야 되죠. 문자니까 남. 그 다음에 여. 이렇게 마지막에는 컴마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면 됩니까? 프린트해가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이름 칼럼 3명, 나이, 성별. 예,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또다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요. 마찬가지로 import pandas as pd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만들게요. 데이터 해가 테이블이 우리가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요거는 뭐예요? 리스트 모양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좀 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홍길동 그 다음에 김철수 이영희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컴마 요거는 이렇게 하면 2차원 리스트 형태가 되죠. 나이는 마찬가지로 22세, 33세, 44세 그리고 성별 마찬가지로 남,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여.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칼럼. 칼럼스 해가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칼럼이 이름이죠. 그리고 나이고요. 그리고 성별입니다. 자, 요렇게 2차원 리스트, 이거는 1차원 리스트 개념이죠. 자, 요렇게 된 걸 데이터 프레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pd 데이터 프레임 해가 좀 전에는 이 안에 뭐 넣었어요? 딕셔너리였죠. 근데 이번에는 요 2차원 리스트인 데이터를 놓고 뒤에 칼럼스라고 해서 우리 칼럼 부분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칼럼. 근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칼럼이 이름, 나이, 성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떤 식입니까? 우리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이걸 한 사람 분량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좀 전에는 딕셔너리 형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한 사람 이게 칼럼이 있으니까 보시면 첫 번째 사람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한 행씩 넣어줘야 돼요. 그럼 홍길동은 나이가 22세고요. 성별이 남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김철수이며 나이는 33세이고 성별은 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영희입니다. 이영희가 되고요. 나이는 44세이고 성별은 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죠? 좀 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이 2차원 리스트, 1차원 리스트. 그 1차원 리스트는 칼럼이 되고 2차원 리스트는 데이터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뭐예요? 한 행이 되죠. 보시면 한 명의 어떤 행 혹은 레코드가 되죠.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형식이 이렇게 이름 키가 되고 리스트 값이 되고 키와 값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 매뉴얼에서는 좀 부족한 게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이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유형을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딕셔너리 형태. 키와 값들 리스트가 되겠죠. 키와 값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데이터는 이렇게 2차원 리스트인데 요게 이제 한 명 분량의 데이터입니다. 한 명 분량. 이렇게 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행들에 관련된 칼럼. 첫 번째 요소들은 이름이 되고 두 번째 나이, 세 번째 성별해가 데이터 2차원 리스트, 칼럼 1차원 리스트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매뉴얼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df라고 출력을 했는데 요렇게 나왔었죠. 이거는 우리 그 파이참이나 아이들에서 수행한 게 아니라 뭐 요런 걸 수행할 수 있게끔 뭐 주피트 노트북이라든지 콜앱 환경에서는 우리가 프린트를 안 붙이고 df만 해도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프레임 is a 시리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시리즈 우리말로 뭐예요? 칼럼이었죠. 여러 개의 칼럼이 모이면 테이블이 되잖아요. 요거는 1차원 개념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개념이 돼요. 각각의 시리즈들이 모여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즉 테이블을 형성한다라는 거. 시리즈는 1차원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요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칼럼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이라는 것만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시리즈 개념이 되죠. 나이만.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뭐 물론 이걸로 뽑으셔도 되고 우리 그 여기 있는 거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린트 항상 프린트 붙여 주셔야 돼요. 프린트 나이를 뽑는데 이거죠. 칼럼명이 대소문자 구분해야 돼요. 여기 전부 다 소문자만 안 돼요. 위에 칼럼이 뭐로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소문자 첫 글자 대문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아니고 1번이었죠. 네, 1번 다시 실행해보면 자 여기에서 여기 칼럼명 요거 대문자인 거 보셨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뭡니까? 요 칼럼 요거는 시리즈가 되죠. 그래서 22, 35 나이만 쭉 뽑아냈고요. 칼럼명이 age 그리고 타입이 이 자료형이 int 64입니다. 정수형이고 64비트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보면요. 이렇게 시리즈로도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이거를 카피해가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위에 거는 뭡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컬럼만 추출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시리즈입니다. 나이가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바꿔가지고 할게요. 요거는 12세, 25세, 48세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고 칼럼명을 뭐 AG, 뭐 E,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새로운 칼럼을 이게 단독 1차원인 시리즈 형태로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물론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해가 AG 하고 S 붙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면 동일하죠. 예, 이렇게 위에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출한 시리즈고요. 이거는 단독으로 시리즈 제가 만든 거죠. AG2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르죠. 예.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시리즈 개념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이만 추출해가 최대값 58세가 되죠. 58세가 되고요. 이 밑에 거는 단독으로 만든 시리즈 중에 최대값입니다. 요걸 그룹 함수죠. 한번 해볼게요. 그룹 함수인데,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요 밑에다가 프린트 해서 요 부분 있죠.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나이만 추출한 부분, 요거 시리즈 개념이 되고요. 여기에서 그룹 함수 max 하면 이 나이의 최대값은 얼마이냐. 여기 보시면 58세가 나와요. 이건 58세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누굽니까? 누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58세.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12세, 25세, 48세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은 제가 만든 별도로 만든 시리즈에서 최대값은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48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좀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48세. 이쪽에서는 58세가 나왔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 describe라고 했는데 이거는 통계 요약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 d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rint df describe라는 메서드가 되겠고요. 요거를 실행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뭡니까? 카운트. 데이터가 몇 건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총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3건이죠. 3건입니다. 카운트고요. 민 하면 이 나이에 대한 여기 22세, 35세, 58세에 대한 산술 평균입니다. 평균입니다. 요거 평균 내보세요. 38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STD 하면 우리 그 표준 편차죠. 이 나이에 대한 어떤 표준 편차를 나타내 준 거고요. 요거는 최소값이죠. 22세가. 그리고 최대값은 58세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간이죠. 25% 구간 이 정도 나이가 될 거고 50% 구간, 75% 구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눈에 어떤 통계 상황을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라이브인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다른 컬럼은 안 나왔죠.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것만 나온 이유가 숫자적인 것만 이제 통계를 내주는 거예요. 이런 컬럼은 통계가 안 나오지만 지금은 나이만 숫자로 돼 있으니까 나이 부분만 통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 끝났어요. 이번 장은 끝났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 import pandas as pd를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이거 import해서 우리가 판다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개념이 있냐? 테이블 개념이죠. 테이블 개념이 데이터 프레임이고 우리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관계
여러 개의 시리즈가 모이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 어떤 제공해주는 어떤 함수 같은 것들 있죠. max라든지 describe 같은 요약, 통계 요약 함수 같은 것들, 편리한 함수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건 다 끝났는데 조금 뭐 복습 겸해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이에 대한 좀 전에 최대값을 했잖아요. df.max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에서 요걸 실행을 해보면 최대값 max 예, 두 번째 예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 대한 맥스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맥스가 아니고, 이거는 뭐 문자도 있고 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나이 요소에 대한 최대값을 뽑아야 되죠. 나이, 이렇게요. 나이 부분에 대한 최대값을 뽑아내야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44세가 최대값이죠. 네. 44세가 최대값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df 나이 우리 그룹 함수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sum이라는 게 있고요. min은 안 하겠습니다. 이걸 min으로 고치면 최소값이 되겠죠. sum은 이걸 뭐예요? 총합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print df 나이 하고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산술평균 min이었죠. min. 예. 그리고 뭐 메디안 해가 뭐 중간값 뭐 이런 그룹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면 최대 나이는 44세고요.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나이의 합계를 구하면 99세고요. 평균은 33세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 기초 부분 중에 데이터 프레임 개념과 시리즈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